장이 나빠지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좀 피곤하다. 또 소화가 조금 안 된다. 배가 좀 더부룩하다. 이 정도는요. 그냥 흔한 증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장이 망가졌을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나요? 장이 나빠지면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좀 피곤하다. 또 소화가 조금 안 된다. 배가 좀 더부룩하다. 이 정도는요. 그냥 흔한 증상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장이 보내는 첫 번째 바로 경보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장 문제가 없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만성변비나 설사나 묽은 변을 반복하는 경우, 복부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팽만되는 경우,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심하면은 장누수증후군, 특히 젊은 사람에게도 이런 증상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장 문제를 단순한 어떤 소화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은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된 기관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또 장에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이 요즘 또 상당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면역 조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염증도 조절해주고 호르몬 대사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 무너지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면역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특히 장과 이 뇌는 장내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 장과 간 건강을 다루는 세계 최고 권위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 리브지에서도 이 장내 미생물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반응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장이 나빠지면 기분과 생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장에 보내는 대표적인 7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7가지 신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한번 바로 체크해 보세요.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장 건강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냄새가 고약합니다. 당기 냄새가. 대변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고 하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 안에서 부패균이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색이 탁해지고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기능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는 겁니다. 배가 항상 부풀어 있고 가스가 차는 느낌, 또 식사를 하지 않아도 속이 불편한 상태.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장에서 발효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화장실의 어떤 리듬이 깨집니다. 여지껏이 변을 못 보는 변비가 있거나 멀쩡하다와 설사와 붉은 변이 반복되는 경우, 변비와 설사가 막 오래 가는 상태, 이건 장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장의 기본적인 어떤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만성 피곤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장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피로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장에서 영양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혹시 장누수가 있는지,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장에 고장 났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피부가 먼저 반응합니다. 여드름, 가려움, 피부염, 이런 트러블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독소와 염증이 증가하고 그 결과가 피부로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피부는 장의 거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자주 아픕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리고 또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쉽게 무너진다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감정의 기복력이 심해집니다.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나빠지며 이 감정과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장을 제2의 대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여러분, 지금 몇 개 해당되셨나요? 지금 바로 한번 이건 체크해 보세요. 한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경고입니다. 3개 이상이면 이건 이미 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시작입니다. 4개 이상이면 이건 장을 빨리 개선해 달라고 하는, 삶을 바꾸라고 하는 이 신호입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워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계속 반복드리고 있는데, 이게 자연의학입니다. 이 자연 치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장입니다. 장. 왜냐하면 장은 면역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이거 누구 얘기냐면 히포크라테스 얘기. 그래서 장이 건강하면은 면역도 안정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몸의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결국 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장이 좋아지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좀 채소 중심으로 식사 좀 바꾸고 발효식품을 좀 꾸준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며 장 환경이 바뀌고 또 몸이 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장을 건강의 출발점이다라고 계속 설명드리는 겁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 회복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100명의 의사들이 다시 일을 시작한다. 저도 암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예, 암 진단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식사만 바꾸면 그럼 암이 좋아질 수 있나요? 이 질문 속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수술도 항암도 힘들고 그 와중에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희망만 주는 말도, 냉정하게 자르는 말도 하지 않고 현실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도 사실입니다. 식사가 바뀌지 않으면 암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즉 식사는 기적의 치료도 아니고 의미 없는 보조도 아닙니다. 치료가 작동할 수 있는 몸의 바닥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뭘 먹으면 암이 막 사라지나요? 이 음식이 항암 음식인가요? 이것만 먹으면 좋아진다고 막 하던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암은 특정 음식 하나로 죽거나 살아나지 않습니다. 암은 세포 주변의 환경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같은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같은 약을 썼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먼저 제안한 것은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식사의 방향이었습니다. 좋다고 하는 걸 막 늘리기보다 몸이 소모되는 가짜 음식을 좀 줄이고 의장에 부담되는 조합을 좀 빼고 속이 편한 음식 위주로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혈당을 막 흔드는 식습관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에 이분이 항암약은 같았는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장님, 약이 바뀐 건 아닌데 몸이 덜 부서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식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암세포는 아무 환경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왕성 염증 환경, 혈당 막 롤러코스터 환경, 인슐린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한 환경, 소화와 해독 기능이 저하된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런 환경에서 암은 더 유리해지겠죠. 즉 식사를 바꾼다는 것은 암이 살기 쉬운 환경을 조금씩 바꿔가는 일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연치유에서 음식의 핵심 역할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바로 신호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한지, 먹고 나서 숨이 좀 덜 차는지, 몸이 좀 덜 붓는지, 피로가 좀 덜 쌓이는지, 이게 식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는 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금은 괜찮아. 조금 쉬어도 돼.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생존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식사를 바꾼 분들은 먹는 것을 바꾼 것도 있지만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덜 급하게 먹고, 덜 몰아붙이고, 덜 불안해하면서 바로 그 태도가 몸의 긴장을 풀고
껍질과 작동할 공간을 만듭니다. 결국 식사만 바꾼다고 암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바꾸지 않고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길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세요. 좋은 식사는 암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나도록 허락해 주는. 암 환자 해독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안 진단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해독이 중요하다는데 뭘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 해독, 장 해독, 혈관 해독, 림프 해독, 알아볼수록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먼저 할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먼저 버텨야 할 게 무엇인가입니다. 해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쌓인 독을 빨리 빼내야 한다.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 많이 하면 회복도 빠르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이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몸에 더 빼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회복은 늦어집니다. 임상에서 분명히 보이는 원칙이 있습니다. 해독의 순서는 기관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 먼저 장입니다. 흡수 배출의 어떤 출입구죠. 그 다음에 간입니다. 이거 해독의 처리 공장이죠. 그 다음에 바로 혈관입니다. 순환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순서를 건너뛰면 해독은 회복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장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간 해독을 너무 자극하거나 혈액순환을 강제로 막 올리게 되면 몸은요, 처리하지 못한 이 노폐물을 다시 장에서 혈류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즉 배출 통로가 준비되지 않은 해독은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장부터 안정시킵니다.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봅니다.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작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국 독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잘 먹고 잘 배출되고 그 다음에야 순환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흐름이 생기면 해독은 노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간 해독 주스, 혈관 해독부터 막 실천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났지만은 효과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해독을 좀 하지 말고 장만 편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식사 시간, 고정적으로 시간을 지켜주는 거, 어떤 자극적인 것들을 줄여주는 거, 배변 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거. 몇 주 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무 해독도 안 했는데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몸이 스스로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해독은 무리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몸을요,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효과를 막 재촉하지 않고 회복의 속도를 믿어주는 것. 그 태도에서만 간도, 장도, 혈관도 제 역할을 합니다. 암 환자 해독의 순서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배출되게 하고, 잘 처리되게 하고, 잘 흐르게 한다. 무엇을 더 할까 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선택이 재발을 막는 해독의 출발점입니다. 암 환자 해독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간부터 할까요? 해독 주스 같은 것을 마시면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장이 먼저 열리고 간이 쉴 수 있어야 하고 피가 돌아야 몸은 비워지고 면역은 깨어납니다. 오늘은 이 해독의 순서를 하루 루틴으로 실천하는 방법,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해독 기준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이라고 하면 간 해독제, 해독 주스, 단식부터 이렇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 전체가 이미 해독 시스템입니다. 독소는 4가지 형태의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수용성 독소입니다. 물에 녹는 독소죠. 어떻게 빠져나가나요? 소변과 땀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용성 독소라고 그러죠. 지방에 붙어 다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변과 땀으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기화성 독소입니다. 이것은 활성산소 형태로 우리 몸에 있게 되는데 이거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네 번째는 중금속 독소. 이 중금속 독소는 모발이나 손톱 등으로 해서 아주 천천히 배출됩니다. 즉, 이 네 가지 독소들은 5가지 출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대변으로, 또 땀으로, 코옥과 피부로, 모발과 손톱으로. 이거 우리 부모님이요, 해독할 수 있도록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죠. 그 출구를 막지 않고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독은요, 무작정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출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장해독입니다. 출구를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컵, 또 공복에 사과 당근 주스, 식전에 생채소 먼저 먹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5-3 식사법, 또 하루에 한 2번 정도 배변이 목표라면 더더욱 좋겠죠. 결국 해독은 배설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간해독입니다. 간은요, 일하는 것보다는 휴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야식을 금지한다. 그리고 16시간 공복을 준다. 이런 것들이죠. 밤 10시 전에는 내가 숙면에 한번 든다. 이런 것들도 간해독에 가장 중요하죠. 또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 비우기, 호흡이라든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걸로는 간에 좋다고 하는 브로콜리, 비트, 양배추, 마늘 같은 이런 자연식을 하는 겁니다. 억지 해독제나 막 단식이나 주스만 하는 그런 해독은 오히려 간에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해독 차원에서 볼 때 간은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관과 림프 해독인데요. 피가 돌아야 결국 해독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제당, 막 밀가루 음식, 설탕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무쇠혈관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줄이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또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자연치유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붕어 운동이나 모관 운동 같은 거, 또 풍욕, 냉온요 이런 것들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명상 같은 거, 그리고 제가 제일 요즘 여러분들이 핫하게 가르쳐 드리는 발가락 모세혈관 지압 후에 그 다음에 걷는 거. 결국 이런 것들은 다 혈액순환을 돕는 것들이죠. 피가 돌지 않으면 해독은 절반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해독에는 아주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빼기 전에 먼저 흐르게. 그래서 해독의 첫 단계는 특별한 요법이 아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장이 막히지 않게 잘 나오게 하나와, 간이 처리할 여유를,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 혈액이 천천히라도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 이 준비가 되어야 해독은 방법이 아니라 자연 반응으로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해독은 무언가를 막 강제로 빼는 행위가 아닙니다. 배출 통로가 열려 있고 간이 쉴 수 있고 혈액이 흐를 수 있을 때 몸은 스스로 정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요,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런 순간, 그런 동안에는 회복 작업을 딱 중단해 버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높거나 수면이 막 불규칙하거나 불안이 막 지속될 때, 이때 상태에서는 간도, 장도, 혈관도 해독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해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조건은 강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몸이 지금은 괜찮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해독 효소와 배출 시스템이. 내 몸의 독소 상태 5단계는 어떤 건가요? 자연치유에서는 독소의 상태를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데요. 우리 몸에 독소의 쌓인 상태에 따라서 독소 1단계에는 붓고 배변이 불안정하고 손반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경우, 이런 증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죠. 이것은 장 해독만으로도 충분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소 2단계죠. 이 상태가 되면은 불면이 오고 만성 피로가 오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그 정도의 우리 몸에 독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장과 간을 같이 해독해야 됩니다. 독소 3단계에 들었으면 이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 염증, 이런 대사의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고지혈증 같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장과 간, 혈관 일부까지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4단계 들었으면 연역과 호르몬이 붕괴되고 여러 난치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같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우리 몸에 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과 간, 혈관을 포함한 전신 순환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소 5단계에 들면은 이때는 세포를 넘어서 유전자까지 세포 변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는 내 삶 전체를 바꾸는 해독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해독은요. 내 상태를 모르고 하면 과하게 하게 됩니다. 상태를 알고 해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해독을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해독은 특별한 기간에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삶을 어떤 생활 리듬이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독은 아주 소박합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좀 지켜주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이렇게 지켜주고 늘 숨이 얕아지지 않게 이렇게 고르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리듬이 회복되면 몸은 굳이 자극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5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암 진단이요. 해독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간해독, 장해독, 막 혈관해독 뭐 여러 가지 해독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몸은 늘 피곤했습니다.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문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출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빼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변은 불규칙하고 잠은 얕았고 늘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무 해독도 하지 말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딱 3주만 생활 리듬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식사 시간 좀 규칙적으로 좀 고정을 하게 하고 특히 야식을 좀 중단하고 낮에 잠깐 호흡 알아차림으로 마음을 좀 쉬어주자. 몇 주 뒤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해독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때 이미 몸은 스스로 해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몸은 막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 안심했을 때 이렇게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해독법은 몸을 몰아붙이지 않는 선택입니다. 뭔가 더 하려고 막 하지 않는 거,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 회복의 속도를 존중해 주는 거.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몸은 이제 스스로 정리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해독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해독은 빼내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먼저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해독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몸은 항상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열이 나도, 염증이 생겨도, 피곤해도 몸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편입니다. 문제는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호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몸은 늘 말합니다. 조금 쉬어라. 먹는 걸 좀 바꿔라. 스트레스를 좀 줄여라. 삶의 방향을 좀 다시 봐라.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살고 있다. 이 말을 확신해 주세요. 간도, 신장도, 장도, 면역세포도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의사를 대신해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몸을 한번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신호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